안녕하세요. 알릴레오 라이브를 보세요. 알라뷰 오늘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당으로 가볼까요, 이사장님? 오늘은 지지율로 보면 국민 지지로 보면 확고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의당. 네. 그래서 오늘은 정의당 내부자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한창민 전 정의당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저로 이야기하면은 대변인이고 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우고 마지막에는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으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번 4.15 총선부터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이제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정의당이 몇 석을 차지할 거냐, 이게 굉장히 당 안팎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심상정 대표가 오늘 목표 제시를 했어요, 그죠? 네. 20% 이상의 정당 득표, 그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 네. 를 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원으로서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정치적 목표나 그 득표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를 품어 안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그래도 따져 보면은 원내교섭단체의 목표를 하되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구조의 변동을 보면은 이제 최소한 15석 정도는 우리가 얻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이상을 국민들이 좀 정의당이 한국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네네. 선거 방침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아주 짤막하게 결정사항의 요지를 소개해 주세요. 이번 선거 방침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로 한국 사회 정치의 판을 갈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진보정당은 당원 총투표로 결정하는 비례 순위 투표를 개방성을 30% 열어서 국민 선거인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의당의 비례 후보의 순위를 정하는 것을 하나를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비당원들의 참여를 30% 열어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에도 이 선거법 개정의 결과가 단순한 정의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보 개혁 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자 이런 바람으로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결정이 안 됐죠. 네, 이번에는 그런 취지와 과정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고 차기 전국위원회 아마 다음 달 9일쯤 될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전국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의결 사항이 그 쿼터, 장애인 쿼터 10%. 맞습니다. 그러니까 24번 안에요. 24번에 대해서 24명 된다는 거냐 이런 말도 있지만 일단 24번까지는 최소한 공천한다는 거고. 네. 그 안에 장애인 10%, 청년 20%를 넣기로 했죠. 맞습니다. 그거는 결정이 된 겁니까? 예, 아마 정의당의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모이면은 35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을 정의당 안에서는 5명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명부도 그 당선권이나 안정권 안에 2명 정도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농민 쿼터도 있으시죠? 네, 그 안에 농민 쿼터도 하나 두기로 하고 다만 순번은 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정의당 당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례대표 순번 그 경선에 참여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선거인단이라는 걸 따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부라도 비당원 투표 도입하신 게 창당 이래로 처음입니다. 진보정당 역사상 그런 적은 없었죠. 저희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또 공약 1호로 네. 청년 기초 자산제, 그러니까 청년이 2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일부 뭐 보수 정당에서는 청년 매수하냐 또 이렇게 막 또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취지이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기본, 국가의 운영의 기본을 모르고 정말 왜곡시키는 저질론이거든요. 네. 청년들의 가장 아픈 부분이 지금 부의 대물림이나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자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의 대물림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을 청년들에도 국가 자산으로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런 매우 의미 있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현실성이나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거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데 3천만 원씩이면 네. 만 명이면 3천억이에요. 네. 10만 명이면 3조 원이고 네. 50만 명은 15조 원이에요. 지금 상속세 뭐 증여세 증여세, 이 네. 수익이 이걸 턱도 없죠. 예, 지금. 상속세와 증여세가 아마 2조 3천에서 네. 6천억 정도 될 텐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부담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의 과세 강화로 네, 재원을 조달해서 이걸 한다는 건데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약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저희들도 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총선 공약들 혹시 이미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들 소개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네,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공약까지 이제 주거 공약을 먼저 내놨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시민들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하고 1인 주택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최소한 주거와 이제 의식주 부분은 국가에서 상당 부분은 의미를 갖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주거 공약을 냈고 그 이후에도 이번에 이제 성장 공약에 대해서 뉴딜 녹색 성장에 대한 공약을 조만간 빠르게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공약이 저희가 하나씩 준비가 되고 있고 이 분야별 공약은 기존의 진보 정치에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약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정의당 이건 좀 고치자. 좀 다르게 하자.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좀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꿈꾸는 현실주의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님도 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 안이 우리의 가치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잊지 말되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변화도 또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저희가 옳은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오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뒤로 미루는 이런 어떤 결과의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조금 더 유연해지고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쓴소리도 당내에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당에도 노무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내년 선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공동 승리가 촛불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작별하고요. 멀리 못 나가요.